여러분, 저음은 타고나는 거지만 고음은 절대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제이보컬 엔터테인먼트 김규람 대표입니다. 오늘은 임영웅 씨가 사랑의 콜센터에서 부른 끝사랑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임영웅 씨의 끝사랑을 리뷰 분석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정말 많은 곡을 너무나 잘 불러주었지만 이 끝사랑은요, 그중 단연 최고인 것 같아서 적어도 100번 이상은 들어보고 분석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이 조금은 늦은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뷰 분석에 앞서 총평을 미리 말씀해드리자면, 여러분 김나박이라고 아십니까? 가요계에서요, 명가수들을 김나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성들을 따서 만든 명칭인데요. 첫 번째는 김범수 씨, 두 번째는 나얼 씨, 세 번째는 박효신 씨, 네 번째는 이수 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다가 임을 붙여야겠어요. 그만큼 임영웅 씨가 이 끝사랑을 너무나 훌륭하게 원곡자가 전혀 생각나지 않고 마치 임영웅 씨의 곡처럼 발성이면 발성, 가사 표현이면 가사 표현, 그리고 다이나믹, 음악적 표현이 정말 훌륭했어요. 자, 지금부터 임영웅 씨가 부르는 끝사랑 들어보시면서 리뷰, 분석해보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전주가 나오자 기대하는 눈빛이 있죠. 왜일까요? 이 끝사랑이라는 곡은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고음도 많이 나오고요, 음악적 다이나믹도 정말 많이 해줘야 되고요, 가사도 발성적으로 조금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수들은 이 곡이 얼마나 까다로운 곡인지 알기 때문에 다들 기대에 찬 눈빛을 보내주고 있네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제가 임영웅 씨의 노래를 분석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요, 임영웅 씨는 이 발성의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데스노트를 부를 때도 클래식한 발성을 써주었고요, 곡마다 어울리는 창법과 발성을 사용해주고 있어요. 그댄 어떨까요? 그댄 어떨까요? 그댄 어떨까요를 표현할 때 성대 접지율을 높여줘서 말하듯이 편히 부르지만 소리를 알맹이 있게, 빛깔이 좋게, 빛깔이 선명하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현장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이 첫 소절에 다들 감탄을 하죠. 원래 떠나는 사람이, 원래 떠나는 사람이. 이 부분도 너무나 좋았죠. 원래를 표현할 때 저음이기 때문에 순간 후두개를 밑으로 많이 내려줘서 저음을 풍부하게 내어주고요, 뒷부분을 표현할 때는요, 후두를 살짝 올려줘서 아주 가볍게 반가성으로 처리하는 모습이 정말 훌륭합니다. 더 힘든 법인데 아무 말하지 말아요. 더 힘든 법인데 아무 말하지 말아요. 자, 아무 말하지 말아요를 표현할 때도요, 너무 잘해줬어요. 이 부분을 계속 듣다 보면요, 임영웅 씨가 성대 접지, 호흡, 비브라토를 너무나 적절하게 잘 믹스해서 애절한 표현을 극대화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슬픈 감정을 표현할 때 굳이 소리를 크게 내지 않아도요, 저렇게 테크닉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사실 이게 말이 쉽지 막상 해보면 정말 어려운 테크닉입니다. 그대 마음 알아요. 그대 마음 알아요. 저는 이 부분 들으면서요, 가요계에서 대장들이라고 말하던 김나박이 씨, 제가 앞전에 설명해드렸죠. 김범수 씨, 나얼 씨, 박효신 씨, 이수 씨가 계시는데요, 이분들 긴장하셔야겠어요. 그분들 못지않게 오히려 어느 부분은요, 더 훌륭한 부분도 있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긴장하셔야겠습니다. 간신히 잡고 있는 날 울게 하지 마요. 간신히 잡고 있는 날 울게 하지
마요. 자, 저는 임영웅 씨의 노래 중에 좋은 부분이 또 이런 부분이에요. 저렇게 낮은 부분을 표현할 때요, 성대 소리를 살짝 들려주면서 더 속삭이는 느낌과 정말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저런 테크닉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저런 부분을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녹음을 할 때 음원이 정말 퀄리티가 좋게 나옵니다. 믹싱 엔지니어도요, 저렇게 노래를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부르는 가창자, 보컬들을 만나면요, 신이 납니다. 이별은 시간을 멈추게 하니까, 이별은 시간을 멈추게 하니까. 자, 이 부분도요, 너무 부드럽고 좋았죠. 제가 임영웅 씨 목소리를 실크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저런 부분에서 힘을 주고 부를 수도 있었지만 소리의 욕심보다도 음악을 살리려고 하는 가수의 노력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저렇게 중음이 나왔을 때 소리 자랑을 할 수 있지만 저렇게 반가성으로 호흡을 후 불어주면서 편하게 부르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아무리 웃어보려고 안간힘 써봐도, 아무리 웃어보려고 안간힘 써봐도. 자, 임영웅 씨의 완급 조절의 테크닉이 보여지는 부분이었죠. 여러분,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요, 약, 중, 강을 잘 표현해줘야 됩니다. 이 테크닉은요, 성대 컨트롤과 호흡에서 나오는 테크닉들이에요. 그래서 연습이 부족한 가수들은요, 이러한 테크닉을 저렇게 자연스럽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임영웅 씨가 이 끝사랑을 부르기 위해서 칼을 갈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울겠지만, 울겠지만. 여러분, 너무 잘하지 않아요? 갑자기 소리가요, 알맹이가 생겼죠. 소리가 선명해지면서 이 다이나믹이 크레센도가 되면서 음악을 더 웅장하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임영웅 씨가 이 앞부분에서는 정말 부드럽게 호흡을 잘 실어서 불러주다가 이 후렴 부분이 오니까 갑자기 선명해지는, 목소리에 알맹이가 생기는 이 테크닉을요, 우리는 트웽이라고 부릅니다. 이 트웽은요, 성대 위에 상후두관을 좁혀서요, 울림을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성악가들에게는 이러한 보이스를 링보이스라고도 부르고요, 뮤지컬 배우들에게는 벨팅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가 이 소리를 써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트웽이라는 테크닉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대 컨트롤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면 목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임영웅 씨는 이 트웽이라는 테크닉을 너무나 잘 써주고 있죠. 그래서 이 상후두관을 좁혀주면서 성문 상압을 높여주면 정말 스핀 또한 날카롭고 선명한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저음은 타고나는 거지만 고음은 절대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역시 우승한 사람은요, 이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트웽이라는 소리를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대, 오직 그대만이 내 첫사랑. 그대, 오직 그대만이 내 첫사랑. 너무 좋죠. 트웽을 이용해서 저렇게 소리를 레이저빔처럼 쫙 쏴주면서 감동을 선사해주고 있어요. 사실 저러한 테크닉은요, 성악계에서 테너들, 이 스핀토 테너들이 쓰던 테크닉입니다. 여러분, 트웽이라는 테크닉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요, 우리가 물 호스를 끝부분을 세게 잡으면 어떻게 되죠? 물이 세게 나가게 되죠. 그러한 원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상후두관을 좁혀주게 되면 성대를 지나던 진동들이 더 극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소리가 선명해지고 알맹이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소리는요, 한 번씩은 낼 수 있어도 유지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테크닉이 아니에요. 그런데 임영웅 씨가요, 저렇게 후렴 부분을 부를 때 트웽이라는 테크닉을 이용하면서 쭉 불러주는 모습이 발성과 노래를 가르치는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내 끝사랑, 내 끝사랑. 너무나 깔끔하죠. 내 끝사랑을 할 때도요,
정말 귀에 거슬리는 소리 없이 너무나 부드럽게 너무나 선명하게 발성적으로 정말 좋았어요. 지금부터 달라질 수 없는 한 가지 지금부터 달라질 수 없는 한 가지 여러분 고음을 낼 때요 에와 이라는 발음은요 고음을 내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왜일까요? 이 성도가 짧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대에서 입까지의 길이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길이를 짧게 만드는 순간부터 고음이 내기 쉬워져요. 그래서 우라는 발음은요 고음을 내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임용씨는요 끝까지를 표현할 때 고음을 너무나 잘 표현해줬어요. 영원한 내 사랑 영원한 내 사랑 와 진짜 잘하네요. 여러분 발성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요 소리를 걸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1차적 포먼트는요 목에서 일어납니다. 강력한 성대 접지로 진동을 발생시킨 다음에 입 구강과 비강의 적절한 위치에 소리를 보내줘요. 그렇게 됐을 때 소리를 내는 가창자는 소리가 걸린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는요 이 소리가 걸리는 느낌이 너무나 좋아요. 와 모두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죠. 저도 저 자리에 있었으면 기립박수를 쳤을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합니다. 저기에 앉아있는 게스트분도요 임영웅 씨의 끝사랑에 뿅 간 것 같습니다. 그대도 나처럼 잘못했었다면 그대도 나처럼 잘못했었다면 앞부분에서는 트웽이라는 스킬로 쫙 쏟아붓다가 다시 벌스가 오니까 잔잔하게 불러주는 이 테크닉이 너무나 훌륭합니다. 과분하다는 말 과분하다는 말 자, 이 부분도 너무나 좋았죠. 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명가수들의 특징 중 하나 1절과 2절의 다이나믹이 다릅니다. 그렇죠? 임영웅 씨는요 대부분의 노래들을 1절은 부드럽게 말하듯이 불러주다가 2절에서는요 살짝 딕션, 이 발음을 더 씹어주고요 음악적 표현을 조금 더 강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해줌으로써 듣는 사람들은요 이 몰입도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임영웅 씨가 이러한 이점을 너무나 잘 사용해주는 가수예요. 나였지만 와 임영웅 씨가요 타고난 소리도 너무나 좋고요 발성도 너무 좋아요. 아니 이러한 테크닉을 어디서 배웠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사실 저 트웽이라는 발성은요 굉장히 배우기 어려운 발성이고 저러한 발성을 알려주는 곳은 극히 드뭅니다. 가르치는 선생님이 굉장히 발성적으로 깊어야 저러한 테크닉을 전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는요 이 트웽이라는 테크닉을 너무나 훌륭하게 잘 섞어주면서 높은 음악의 완성도를 우리 대중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혹 이 테크닉을 혼자 익혔다면 천재가 분명합니다. 그대 오직 그대만이 그대 오직 그대만이 이 부분도 너무 좋죠. 그대만이 할 때도 음악을 몰아가면서 몰아치는 이런 음악적 표현 정말 좋네요. 내 첫사랑 내 첫사랑 자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노래를 조금 배워보고 넘어갈게요. 내 끝사랑을 표현할 때 임영웅 씨가 내라는 표현을 할 때 에라는 발음이 나오잖아요. 그때 혀가 살짝 뒤로 들어가면서 에라는 고음에 소리를 거는 모습이 나와요. 이건 발성적으로요 이나 에는 고음 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내주면서 그 소리를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는 발음을 잘 고음을 내주고 끝사랑이라는 소리를 비교적 안전하게 처리해주고 넘어가고 있어요. 내 끝사랑 내 끝사랑 자, 이 부분도 그랬죠. 그대 나를 잊고 살아도
그대 나를 잊고 살아도. 자, 저는 이 부분 보면서요 정말 감탄했어요. 오하고 우라는 발음은요 고음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구강 포먼트, 구강의 공간 확보를 잘 해줘야만이 소리의 색깔이 깨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임영웅 씨가 고라는 발음에서 고음을 유지해주는 저런 노력이 이야 정말 잘하는 가수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사랑 내 사랑. 여러분 노래를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임영웅 씨가 이 상우두관을 살짝 좁혀서 투행을 유지하는 저러한 노력을 이 표정과 소리의 질감에서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임영웅 씨가 이 끝사랑을 부르기 위해서 발성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고 노력했던 모습이 너무나 잘 묻어나왔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제가 임영웅 씨의 끝사랑을 정말 100번 넘게 들어보면서 앞으로가 너무나 기대되는 가수예요. 사실 우리의 고정관념은 트로트 가수는 트로트의 장벽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라는 고정관념을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을 때가 많죠. 그런데 임영웅 씨가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는 우리나라 최초의 가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장르라는 것을 허물어버리는 그러한 명가수의 탄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임영웅 씨가 명가수인 이유. 노래가 끝날 쯤에는요 보통 많은 분들이 집중이 깨집니다. 그런데 노래가 저렇게 끝나고서도 그 음악이 주는 여운에서 못 벗어나요. 왜일까요? 초집중했기 때문에, 엄청난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임영웅 씨는 그냥 가수가 아니라 예술가 같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싶어요. 지금까지 임영웅 씨의 노래에 또 발성에 노력에 감탄을 한 제이보컬 엔터테인먼트 김규남 대표였습니다. 행복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이보컬 엔터테인먼트 김규남 대표입니다. 오늘은 임영웅 씨가 사랑의 콜센터에서 부른 그대라는 사치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요즘 임영웅 씨가 서는 무대마다 역대급 무대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하는 저도 한 번 들어보고 분석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100번은 들어보고 분석하고자 해서 분석이 조금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입장을 바꿔서 누군가가 내 노래를 분석 리뷰를 해줬을 때 겨우 몇 번 듣고 분석한다면 나의 음악을 다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수없이 듣다 보면 들리지 않던 숨소리조차도요 다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임영웅 씨가 부른 그대라는 사치를 쭉 들어보면서 임영웅 씨의 탁월한 발성과 임영웅 씨의 깊은 음악성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지금부터 임영웅 씨가 부르는 그대라는 사치 들어보시면서 분석, 리뷰 해보겠습니다. 이 곡은요 앞서 말했듯이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음역의 레인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즉 엄청나게 낮은 저음과 또 높은 고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성적으로 약한 사람이라면 이 곡을 부르지도 못할 거예요. 또 저 자리에 앉아있는 거미 씨와 성시경 씨가 이 선곡에 대해서 놀라워하죠. 왜일까요? 이 곡은요 기존 가수들조차도 부르기 힘든 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 같은 집이 뭐 별거겠어. 그림 같은 집이 뭐 별거겠어. 너무 좋죠. 임영웅 씨의 목소리가요 점점 익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발성학적으로 한 가수의 소리가 완성이 되는 시기는 3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임영웅 씨는요 지금 소리가 익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첫 소절을 부를 때 말하듯이 편히 불러주었지만 듣는 사람들은요 감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곳이든 그대가 있다면 그게 그림이죠. 어느 곳이든 그대가 있다면 그게 그림이죠. 말하듯이 너무나 잘 부르고 있고요. 발성적으로 믹스 보이스도 훌륭합니다. 나는 하루가 뭐 별거겠어요. 나는 하루가 뭐 별거겠어요. 너무나 감미롭죠. 풍성한 중저음에서 오는
편안함과 임영웅 씨의 편안한 발성이 우리의 귀를 만족시켜주네요. 어떤 하루든 그대 함께라면 뭐가 필요하죠? 어떤 하루든 그대 함께라면 뭐가 필요하죠? 임영웅 씨는요, 절대 과하지 않아요. 이런 중저음은 개성을 나타내기 힘듭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는요, 편안하게 불러주는데도요, 임영웅 씨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 나 그대가 있지만 힘든 세상이 아니라 나 그대가 있지만 힘든 세상이 아니라 자, 살짝 중음이 나오니까 방가성으로 툭툭 던지듯이 아주 편안하게 부르죠. 힘든 세상이지만 곁에 그대가 있음을 깨닫고 힘든 세상이지만 곁에 그대가 있음을 깨닫고 임영웅 씨는 성종이 바리톤이기 때문에, 즉 저음부 가수기 때문에 고음을 낼 때 트웽이라든지 벨팅을 이용해줘야 돼요. 그래서 고음을 낼 때 잘 보면 이 상우두관을 좁혀서 성문 상압을 올리는 모습들이 나와요. 즉 이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고음이 올라갈수록 소리가 넓어지고 허해지는 것이 아니라 알맹이가 있듯이 선명하고 또렷해지는 것입니다. 내 곁에서 변치 않고 영원하기 기도드리죠. 내 곁에서 변치 않고 영원하기 기도드리죠. 후렴이 나오기 전까지 사람들의 몰입도를 이만큼이나 올려놓았어요. 여러분, 이 테크닉은요,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어떤 가수는 노래를 너무 잘하는데 한두 번 들으면 질려. 그런데 임영웅 씨의 노래는 들을수록 더 좋아지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함께 눈 뜨는 아침과 우리 함께 눈 뜨는 아침과 이 곡을 불렀던 많은 가수들이요, 이 후렴 부분이 오면 다들 음악 표현보다는 소리를 보여주는 경향을 많이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임영웅 씨는요, 후렴이 나왔는데도 방가성으로 말하듯이 불러줘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임영웅 씨는요, 저음에서 고음까지 발성적으로 너무나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임영웅 씨가 이 후렴 부분에서 소리를 지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렇게 속삭이듯이 호흡을 후 불어주면서 음악성을 더 표현하는 모습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매일 그댈 만나 돌아오는 집안 매일 그댈 만나 돌아오는 집안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중고음이 나오는데 소리를 지르지 않고 속삭이듯이 말하듯이 접근하고 있어요. 나의 그대 내겐 사치라는 걸 나의 그대 내겐 사치라는 걸 저는 임영웅 씨가 노래 부르는 모습도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고음이 나온다고 너무 표정을 찡그리게 되면 보는 관객들은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임영웅 씨는 너무나 편안하게, 너무나 젠틀하게 잘 불러주고 있어요. 우난 입맞춤에 취해 잠이 드니 그래 사치 그댄 사치 내겐 사치 우난 입맞춤에 취해 잠이 드니 그래 사치 그댄 사치 내겐 사치. 자, 1절은 속삭이듯이 클래식적으로 말하자면 피아노의 느낌으로 음악을 표현해줬어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명가수의 특징 중 하나, 1절과 2절의 다이나믹이 다르다입니다. 1절을 속삭이듯이 편안하게 피아노의 표현으로 불러주었다면 2절은요, 그보다 다이나믹이 더 살려줘야 돼요. 딕션도 더 강해져야 되고요. 발성의 포지션도요, 더 앞쪽으로 보내서 전달력을 높여줘야 돼요. 행복이란 말이 뭐 별거겠어요. 행복이란 말이 뭐 별거겠어요. 1절과 2절의 다이나믹이 다르죠. 그저 그대의 참고대마저 날 그저 그대의 참고대마저 날
2절에서는 광대를 살짝 올려줌으로써 소리의 빛깔을 밝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쁘게 하는데 사랑이란 말이 이쁘게 하는데 사랑이란 말이 1절에서는 이 부분을 반가성으로 툭 던져줬지만 2절에서는 진성으로 가볍게 넘어가죠. 입에서 맴돌죠 나 그대가 있지만 입에서 맴돌죠 나 그대가 있지만 여기에서 임영웅 씨의 입모양을 보게 되면요, 소리를 모아주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나 그대가 있지만 왜일까요? 여러분, 소리를 내려면요, 길을 잘 잡아놔야 돼요. 우리가 목적지를 서울로 해놨다면 서울로 가야 되잖아요. 목적지를 서울로 해놓고 부산으로 가면 우리는 잘못 간 겁니다.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도 내가 고음을 내고자 했다면 고음의 라인을 잘 잡아놔야 됩니다. 즉, 소리의 길을 잘 잡아놔야 돼요. 임영웅 씨가 고음을 내기 직전에 이런 입모양이라든지 발성을 고음을 내기 편안한 모습들을 많이 취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깊은 발성 연구와 많은 노력들이 있어야만이 저렇게 무대에서 자연스럽게 고음의 길을 잡을 수가 있어요. 신세상이 아니라 신세상이지만 신세상이 아니라 신세상이지만 자, 후렴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임영웅 씨가 1절과 다르게 음악을 막 몰아가고 있어요. 내겐 그대가 있음을 깨닫고도 다짐하죠 내겐 그대가 있음을 깨닫고도 다짐하죠 자, 순간순간 써주는 투행이 굉장히 훌륭하네요. 영원하길 약속할게요 영원하길 약속할게요 음악성이 정말 훌륭하죠. 이제부터 후렴을 어떻게 불렀는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무려 우리 함께 눈 뜨는 아침과 무려 우리 함께 눈 뜨는 아침과 너무 좋죠. 1절에서의 표현은요, 반가성으로 편하게 피아노의 느낌으로 불러주었어요. 그런데 2절에서의 표현은 진성을 이용해서 시원시원하게 부르죠. 여러분, 제 영상을 보고 있는 가수 지망생이 있다면 노래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매일 그댈 만나 돌아오는 시간 나만의 그대 나의 그대 매일 그댈 만나 돌아오는 시간 나만의 그대 나의 그대 임영웅 씨는요, 이 호흡의 압력도 너무나 훌륭합니다. 우리가 노래를 공부하다 보면요, 고음에 대한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행동이 무조건 소리를 지르는 행동부터 합니다. 여러분, 고음을 이렇게 접근하면요,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고음을 배울 때는요, 호흡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이 호흡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포지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목만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영웅 씨가 노래를 할 때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임영웅 씨의 몸도 같이 관찰해보면 우리가 얻을 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상상하고 꿈꾸던 사람 내가 상상하고 꿈꾸던 사람 브릿지로 넘어가게 되니까 임영웅 씨가 지금부터 음악성을 굉장히 강하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있다고 나 말할 수 있다고 나 말할 수 자, 여기까지 들어봤을 때 임영웅 씨가 호흡의 아포지오를 굉장히 잘 이끌어가지고 있어요. 왜 임영웅 씨가 여기까지 호흡의 아포지오를 잘 유지해가면서 불러주었을까요? 바로 뒷부분에 터지는 고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고음은 길을 잘 잡아놔야 잘 낼 수 있거든요.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자, 이런 부분이죠. 믿을 수 없어 앞부분에서 호흡을 놓고 부르면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호흡의 압력을 쫙 주면서 가야 고음이 나왔을 때 저렇게 탁 터트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없어 정말 믿을 수 없어
자, 이런 부분도요 너무나 훌륭하죠.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칭찬을 하냐면요, 임영웅 씨의 성종은요 바리톤이에요. 바리톤은요 중저음을 부르는 가수예요. 테너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저렇게 고음을 잘 내주고 있다는 것은요 임영웅 씨의 노력이고요, 임영웅 씨의 엄청난 재능이에요. 여러분, 임영웅 씨가 고음을 낼 때요 트웬과 벨팅을 너무나 잘 사용해주고 있죠. 이 트웬과 벨팅은요 상후두간을 좁혀주는 거예요. 이 감각을 제대로 익히려면요 발성적으로 공부를 굉장히 오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리톤이나 베이스 학생들이 있다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저음은 타고나는 거지만 고음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임영웅 씨가 증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내가 감히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내가 감히 살아갈 수 있는지. 자, 여기까지 우리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뒷부분에 고음이 쫙 이어지죠. 그런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임영웅 씨가 이 소리의 길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호흡의 압력을 끝까지 유지해줘요. 이때 가장 힘든 것은요 음정의 유지입니다. 정확한 음정을 유지해줘야 돼요. 내가 고음을 낸다고 그 뒷부분을 대충 불러버리거나 뒷부분의 음정이 틀린다면 그 테크닉은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는요 음정 하나 흔들리는 거 없이 거기에 감정 표현까지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나오는 폭발적인 고음은요 엄청난 효과를 주게 되는 거예요. 와, 브라보. 요즘 임영웅 씨 팬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요 임영웅 씨 팬들이 정말 많아요. 노래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임영웅 씨를 보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니 선생님, 가수 임영웅 씨는 왜 날이 갈수록 노래를 더 잘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제자들에게 하는 말은요, 그냥 되는 거 없어. 얼마나 노력했으면 저렇게 노래가 계속 늘겠어. 열심히 해 라고 저는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수의, 한 예술가의 작품을 접할 때는 약 5분에서 10분 이내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5분에서 10분 정도의 작품을 준비할 때까지 그 가수는요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작품을 대할 때 우리의 자세는 진지해야 됩니다. 제가 임영웅 씨를 쭉 분석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은요, 우리나라의 모든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가수가 또 하나 탄생했구나, 이런 생각에 제가 요즘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나만의 그대, 나의 그대, 나만의 그대, 나의 그대. 임영웅 씨가 탁월한 점 또 하나, 여러분, 고음을 쫙 길게 내면요 그 다음에 내는 음정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무거운 물체를 오래 들고 있다가 내려놓고 또다시 들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성대도 근육이기 때문에 저렇게 높은 고음을 길게 내고 나면 다음 내는 음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임영웅 씨가 음정 하나 흔들리지 않고 저렇게 너무나 잘 해주고 있어요. 내겐 사치라는 것, 내겐 사치라는 것. 임영웅 씨 목에 핏대 서는 거 보세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알려드릴까요? 발성적으로요, 핏대가 서는 것은 목에 압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핏대가 서는 거예요. 즉,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대가 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굉장히 위험한 발성입니다. 목 안에 있는 성대 근육과 성대 주변 근은요 생각보다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일 정도로 목에 인대나 근육이 쓰는 걸 본다면 그 발성은 지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잠이 들길, 그대 사치, 그댄 사치, 그대 사치, 그댄 사치. 저는 임영웅 씨가 가사 표현 중에 사치를 표현할 때 약간 입모양이 우대는 입모양을 하죠. 이 또한 임영웅 씨의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내겐 사치. 이렇게 임영웅 씨의 그대라는 사치가 끝이 납니다. 굉장히 많은 여운을 주는 음악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선사해줬어요.
제가 앞서 말씀해드렸듯이 발성학적으로요, 한 가수의 발성이 익어가는 시기는 30대 초반부터 30대 중반까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임영웅 씨를 보면 그러한 교과서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나날이 실력이 좋아지고 있고요, 발성도 깊어지고 있고요, 음악성도 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이 사랑의 콜센터가 기다려지는 가수입니다. 저는 임영웅 씨의 팬들이 많이 늘어서 이렇게 훌륭한 가수가 주는 음악의 선물을 다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영웅 씨 노래에 감탄과 감동을 받은 제이보컬 엔터테인먼트 김규남 대표였습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임영웅 씨 노래 왜 이렇게 잘해요? 반갑습니다. 제이보컬 엔터테인먼트 김규남 대표입니다. 댓글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임영웅 씨의 노래 분석 리뷰를 요청해 주셨어요. 그 중에 가장 요청이 많았던 곡은 바로 서울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영웅 씨가 부른 서울의 달을 분석 리뷰하고자 합니다. 분석에 앞서 총평을 미리 말씀해 드리자면, 여러분, 임영웅 씨 노래 왜 이렇게 잘해요? 자, 지금부터 임영웅 씨가 부르는 서울의 달 들어보시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임영웅 씨가 레드 슈트를 입고요, 재즈 반주에 맞춰 흥을 돋구고 있네요. 저렇게 동료들도 음악에 흠뻑 취해 있습니다. 텅 빈 방 안에 누워 텅 빈 방 안에 누워. 임영웅 씨는 노래마다 그 곡에 어울리게 여러 가지의 창법을 구사하고 있어요. 이 서울의 달을 부를 때 많은 사람들이 김건모 씨를 따라 하는데, 임영웅 씨는 본인만의 스타일로 이 서울의 달을 이끌어가고 있네요. 이 생각 저런 생각에 이 생각 저런 생각에. 임영웅 씨는 목을 누르지 않고 소리를 툭툭 던지면서 아주 편안하게 부르고 있어요. 기나긴 한숨 담배 연기 기나긴 한숨 담배 연기. 와우, 이 부분도 너무나 좋았죠. 기나긴 한숨, 담배 할 때 후두의 위치를 살짝 올려서 호흡으로 소리를 편안하게 던져요. 이러한 테크닉은 뮤지컬에서도 많이 쓰이는 테크닉 중 하나입니다. 또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한 소절 한 소절을 말하듯이 불러줌으로써 가사의 전달력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 되는 게 없고 하나 되는 게 없고. 임영웅 씨가 노래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 보고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재미를 주네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노래를 부를 때 임영웅 씨가 비강 포먼트를 조금 더 강화해서 소리의 빛깔이라고 하죠. 소리의 빛깔을 조금 더 강하게 뱉었어요. 여러분, 노래의 기초에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해 드리자면, 첫 번째는 성대 접지고요, 두 번째는 호흡이고요, 세 번째는 비브라토, 바이브레이션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임영웅 씨는 첫 번째 성대 접지를 너무나 잘해요. 성대 컨트롤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지금 표현했던 이 소절 하나 되는 게 없고를 표현할 때도 성대 접지를 순간 강하게 해서 전달력을 높여주고 있어요. 사랑도 떠나가 버리고 사랑도 떠나가 버리고. 이 재즈 리듬이 참으로 흥겹죠. 그래서 듣는 사람들은 저렇게 즐길 수밖에 없는 그런 무대를 임영웅 씨께서 만들어주고 있네요. 술잔에 비친 저 하늘의 달과 술잔에 비친 저 하늘의 달과. 자, 술잔에 비친 저 하늘의 달과를 할 때 이 하늘이라고 하는 부분을 집중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술잔에 비친 저 하늘의 달과. 임영웅 씨는요, 순간 중고음을 낼 때 절대로 목을 잡지 않아요. 목에 힘을 줘서 누르지도 않고요, 그저 호흡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툭툭 던지는 발성을 사용해요. 이러한 발성을 써주면 듣는 사람들은 어떠한 느낌이 드냐면, 와, 저 사람 노래를 가지고 노네, 이러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밭거리 이 밤이 가는구나 밭거리 이 밤이 가는
자, 이 부분도 너무나 훌륭하게 잘했죠. 한 잔 주거니 받거니 할 때도 재즈 리듬을 잘 타주면서 완급 조절을 너무나 잘해줬어요. 오늘 밤 바라보 저 달이 너무 현량해 오늘 밤 바라보 저 달이 너무 현량해 와우, 임영웅 씨는요, 고음이던지 정말 클라이막스에서 에너지를 쏟는 부분에서도 너무나 여유롭게 불러요. 임영웅 씨의 가장 큰 매력은 모든 노래를 너무나 편안하게 부릅니다. 관객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노래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죠. 너도 나처럼 외로움 너도 나처럼 외로움 자, 진성을 써주다가 외로운 할 때 가성을 써주면서 노래의 완성도를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텅 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 텅 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 와우, 텅 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를 표현할 때 너무나 잘했죠. 우리가 이때 봐야 될 것은요, 임영웅 씨의 마이크 컨트롤입니다. 여러분, 가수들은요, 노래를 잘해도 마이크 컨트롤을 잘못하면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대중들에게 그 노래가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는요, 마이크 컨트롤도 기가 막히게 해요. 저렇게 음악이 순간 작아지고 피아니시모를 표현할 때도 마이크를 입에 거의 붙여서 음악을 표현해주는 모습이 너무나 훌륭합니다. 저러한 테크닉들은요, 수많은 무대에 올라가 본 가수들이 쓰는 테크닉이에요. 제가 저번 영상에도 이런 말을 했었죠. 가수에게 가장 중요한 경험은 무대 경험입니다. 무대 경험이 없다면 이러한 음향 시스템을 잘 이용하지 못해요. 음향 엔지니어분에게 모니터 스피커의 볼륨과 나의 마이크의 볼륨, 그리고 이퀄라이징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무대 경험이 없는 가수들이 리허설을 할 때는 조금 답답해요. 리허설을 할 때 자기 자신한테 가장 잘 맞는 설정값을 줘야 돼요. 그런데 무대 경험이 적은 가수들은 리허설 시간에 그 설정값을 어설프게 맞추고 무대에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본 무대에 올랐을 때 본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죠. 그런데 임영웅 씨는요, 저렇게 음향 시스템을 너무나 잘 이용하고 있어요. 저런 모습 하나만 봐도요, 임영웅 씨가 얼마나 많은 무대에 섰는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정동원 군이 저렇게 재밌게 기타 연주도 하고 있네요. 그리고요, 다음으로 제작될 영상은요, 정동원 군의 황금별을 리뷰 분석하고자 합니다. 정동원 군의 리뷰 분석 영상도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끔 비가 내리며 가끔 비가 내리며 임영웅 씨는요, 무대에서 진지한 모습도 너무 잘 보여주지만 저렇게 재미나고 유쾌한 모습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팬들에게 많은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두운 거리 또 쓸쓸해지네 어두운 거리 또 쓸쓸해지네 여러분, 프로 가수들 중에서도요, 명가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명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때요, 1절과 2절에 다이나믹이 다릅니다. 1절은 좀 약하게 불러줬다면 2절에서는요, 표현이 강해져요. 반대로요, 1절에서는 표현이 강했다면 2절에서는 비교적 표현이 적어집니다. 그렇게 노래를 해 주었을 때 듣는 사람들은요, 더욱 몰입하게 되어 있어요. 임영웅 씨는 이러한 장점을 정확하게 이용해주고 노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영웅 씨 노래를 들을 때 재밌게 듣고 감동적으로 듣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혼자서 걸어가네 오늘도 혼자서 걸어가네 자, 임영웅 씨 너무 잘하죠. 이 곡을 부를 때는요, 비강 포먼트, 비강의 울림을 좀 더 강화해서 애드립을 할 때 조금 더 편안한 발성을 이용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도 입에서 가깝게 붙여서 작은 소리도 증폭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테크닉을 써주고 있네요. 오늘 밤 바라보 오늘 밤 바라보 임영웅 씨가 이렇게 다이나믹을 잘 살리고 음악을 즐기니까 저 자리에 있는 동료들도요, 이 서울의 달이라는 노래에 흠뻑 빠져 있네요.
너도 나처럼 외로운 너도 나처럼 외로운 자, 이 부분에서도 임영웅 씨가 가성 처리를 너무나 잘해줬죠. 여러분, 진성으로 부르다가 가성으로 전환하는 거, 그런 스위칭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런 부분에서 많이들 삑사리가 나는데요. 임영웅 씨는 삑사리가 나지를 않고 너무나 부드럽게 여유롭게 잘 불러주고 있네요. 텅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 텅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 저는 임영웅 씨가 이렇게 광대를 살짝 들어주고 웃으면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한 모습을 사랑하는 팬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바라밤밤 바람밤 바라밤밤 바람밤 애드립도 너무 잘하죠. 애드립이 자칫 많아지면요, 촌스러울 수 있고요, 듣기 싫을 수 있어요,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그런데 딱 해줘야 할 적정값의 애드립을 해주고 넘어가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이 애드립도요, 너무나 깔끔했고 음정도 정확했어요. 여러분, 애드립을 칠 때요, 음정이 정확하지 않으면 지저분하게 들려요. 그런데 임영웅 씨가 이 부분에서 애드립을 칠 때 음정이 너무나 정확했죠. 오늘 밤 바라봐 오늘 밤 바라봐 여러분, 임영웅 씨 노래 왜 이렇게 잘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예전에 임영웅 씨가 낮은 노래만 부르길래 임영웅 씨가 고음을 잘 못 내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임영웅 씨의 노래들을 쭉 듣다 보니까요, 임영웅 씨가 이런 하이노트, 고음을 너무 잘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임영웅 씨의 노래를 들으면서 고음을 낼 줄 아는 사람이 자제하는 느낌, 절제하는 느낌, 이런 느낌은 사람들을 더욱더 감동시키고 몰입되게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달이 너무 처량해 달이 너무 처량해 와, 너무 잘했죠. 재밌기도 하고 임영웅 씨의 가창력에 우리의 귀가 너무나 즐겁네요. 너도 나처럼 외로운 너도 나처럼 이러한 고음도요, 어디 하나 걸리는 거 없이 쭉쭉 내주고 있어요. 여러분, 발성에는 1, 2, 3, 4 분면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가 이렇게 외로운이라는 글자를 표현할 때 소리를 앞으로 쭉 쏘게 되죠. 바로 1, 4 분면에 소리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소리를 먹는 건 쉬워요. 2, 4 분면에 넣어서 소리를 먹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1, 4 분면에 소리를 보내면서 시원하게 만드는 테크닉은 어려운 테크닉이에요. 그런데 임영웅 씨가 이 외로운이라는 글자로 표현할 때 소리를 1사분면으로 보내면서 너무나 시원하게 잘 불러주죠. 또 사는구나 또 사는구나 자, 노래가 끝나가고 있을 때 아주 여유롭게 가사를 하나하나 씹어주면서 노래를 마무리해 가고 있어요. 안고 와, 임영웅 씨가 이런 애드립을 너무나 잘해요. 클래식에는요, 이러한 부분을 까덴짜라고도 하고요, 멜리즈마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 성대 테크닉이 부족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임영웅 씨는 이렇게 애드립을 표현할 때 너무나 자연스럽고 깔끔하고 사람들에게 듣기 좋게 표현해주고 있어서 정말 감탄이 나옵니다. 사는구나 오예 사는구나 오예 이렇게 임영웅 씨가 부른 서울의 달이 마치게 되는데요, 너무나 여유롭고 탁월한 실력을 보여준 그러한 무대였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서울의 달이라고 하는 노래는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고음도 나오고요. 어려운 재즈 박자를 타주기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노래 실력이 조금은 부족한 사람들은 이 곡을 즐기기에는 조금은 힘들 거예요. 그런데 임영웅 씨는 서울의 달을 즐기면서 본인의 실력도 뽐내면서 관객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동시에 주었습니다. 제가 임영웅 씨 노래를 분석을 쭉 해보고 있는데 분석을 하면 할수록 임영웅 씨의 매력에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임영웅 씨의 노래 분석 리뷰가 꾸준하게 올라갈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영웅 씨 노래에 감동을 받은 제이보컬 엔터테인먼트 김규남 대표였습니다. 행복하세요. 그러니까 저런 모습을 보면서요. 노래를 공부한 저로서는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반갑습니다. 제이보컬 엔터테인먼트 김규남 대표입니다. 오늘은 미스터 트롯에서 진을 차지한 임영웅 씨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임영웅 씨를 분석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셨고 저에게 레슨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임영웅 씨 팬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노래 공부를 하실 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이번 영상이 임영웅 씨 분석 첫 번째 영상인데요. 어떠한 노래를 분석을 할까 쭉 리서치를 해보다가 이번에 사랑의 콜센터에서 부른 데스노트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데스노트라고 하는 뮤지컬 곡은 뮤지컬 배우들도 난이도가 높아서 피하는 곡인데 임영웅 씨가 사랑의 콜센터에서 너무나 훌륭하게 불러줬어요. 노래 분석을 들어가기 전에 분석 총평을 미리 말씀해드리자면 겸손한 사람은 사랑받는다입니다. 이 말의 뜻을 우리 노래를 들어보시면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임영웅 씨가 부르는 데스노트를 들어보면서 분석해보겠습니다. 데스노트야! 영웅이야! 자, 저기에는 실제로 2015년도에 데스노트 여주인공을 맡았던 배우가 앉아있죠. 영웅이야! 저는 임영웅 씨의 저런 진지한 모습을 굉장히 높게 삽니다. 왜냐하면 프로는 어떠한 분위기든지 간에 노래 반주가 나오는 순간 초집중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스튜디오는 파티 분위기죠. 그런데 임영웅 씨의 모습은 진지합니다. 저게 바로 프로의 모습입니다. 이 노래 엄청 어려운데 와 진짜 어려운 노래들만 선곡했다. 웬일? 자, 실제로 데스노트 여주인공이 이런 말을 하죠. 이 노래 엄청 어려운 곡인데 라고 말을 하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 곡은요, 다른 뮤지컬 곡에 비해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뮤지컬 배우들도 이 곡을 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난이도가 높은 걸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기에 앉아있는 뮤지컬 배우들이 다들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 꿈을 꾸는 걸까 말 죽였잖아 나의 손으로 믿을 수가 없어 꿈을 꾸는 걸까 말 죽였잖아 나의 손으로. 여러분, 교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노래를 오래 공부한 사람들은요, 한 소절만 들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을 했고 얼마나 고민했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 어느 정도까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영웅 씨가 보여주었던 발성과는 다른 발성으로 노래를 시작하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앉아있는 실제 데스노트 여주인공도 놀라는 거죠. 믿을 수가 없어 꿈을 꾸는 걸까 헤워버려야 해 이 불길한 노트. 믿을 수가 없어 꿈을 꾸는 걸까 헤워버려야 해 이 불길한 노트. 임영웅 씨가 지금까지 보여주던 발성은요, 성대 접지율을 높이는 발성이 아니라 말하듯이 편하게 부르는 발성을 이용했었죠. 그런데 이 데스노트를 커버할 때는 다른 발성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임영웅 씨는 가창력이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별도의 노력이 없이도 모든 곡을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임영웅 씨가 이 데스노트라는 곡을 부르기 위해서 새로운 발성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굉장히 높게 삽니다. 우리가 흔히 경연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경연 프로그램에서는 너무나 훌륭한 무대들을 많이 보여줬지만 그 이후의 행보가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는 저렇게 타고난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자세로 돌아가서 이 데스노트라고 하는 뮤지컬 곡을 겸손하게 공부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부에 겸손한 사람은 사랑받는다라고 말을 했죠.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최고해야 해. 언젠가는 최고해야 해. 자, 호흡이 너무나 좋죠. 여러분, 노래의 기초에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대 접지예요. 바로 성대 컨트롤이라고도 부르죠. 두 번째는 호흡이고요. 세 번째는 비브라토입니다. 이 비브라토는 한국에서 바이브레이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자, 제가 오늘 여기서 말할 것은 바로 두 번째 호흡입니다. 임영웅 씨는 저렇게 반가성으로 호흡의 지탱을 잘 해주면서 마치 실크처럼 부드럽게 불러주고 있어요. 저런 모습이 듣기에는 편안해도 부르는 사람은요, 엄청난 집중을 하고 있어야 돼요. 저기에서 호흡이 조금만 더 세져도요, 우리가 흔히 삑사리라고도 하고요, 음이탈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는 저러한 부분에서 너무나 훌륭하게 부드럽게 음악을 살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상하다 온 세상이 아름답게 빛나고 이상하다 온 세상이 아름답게 빛나고 자, 반가성으로 아주 부드럽게 불러주죠. 환한 미소 넘치네 환한 미소 넘치네. 자, 이 부분 거리에는 환한까지는요, 반가성으로 편하게 불러주다가요, 미소라는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성대 접지율을 살짝 높여주고 미소라는 단어의 전달력을 높여주게 됩니다. 이러한 테크닉을 쓰게 되면 듣는 사람들은요, 가사가 귀에 더 잘 들어옵니다. 와우,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임영웅 씨 노래를 분석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임영웅 씨가 어떠한 가수인지 대략 말씀해 드리자면 정말 똑똑한 가수예요. 여러분, 임영웅 씨처럼 저런 프로 가수가 정말 많은 노래를 우리에게 선물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 노래들이 그냥 부르면 되는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노래는요, 철저한 계산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약하게 불러주고 이 부분은 조금 강하게, 이 부분은 완전히 피아노 sim으로 표현해주면서 이런 다이나믹을 살릴 줄 아는 가수가 되어야 프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임영웅 씨의 노래를 쭉 들어보면 다 계산이 되어 있어요. 특히 이 데스노트라고 하는 곡은요,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비합니다. 그래서 계산되어 있지 않으면 끝까지 부를 수가 없어요. 특히 이 부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다까지는요, 편안하게 불러줍니다. 반가성을 이용해요. 그리고 마이크를 사용하는 이점을 잘 사용하죠. 그리고 면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왔을 때 뮤지컬에서 흔히 사용하는 벨팅이라는 테크닉을 사용합니다. 이 벨팅을 이용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임영웅 씨는 겸손한 자세로 이 뮤지컬을 공부했구나. 정말 학생의 자세로 돌아가서 이 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 본인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던 발성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걸 도전했구나, 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러한 도전을 했을 때 그 발성은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사람이 들어도 매력이 있어야 되고 계속 들어도 질리지 않아야 합니다. 임영웅 씨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박효신 씨라고 다들 아실 거예요. 박효신 씨는요, 가요를 하다가 뮤지컬계로 갔는데 거기서 대박이 났습니다. 왜 대박이 났을까요? 기존의 뮤지컬 가수들과 달랐어요. 새로운 매력이 있었습니다. 계속 들어도 질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매력을 우리 임영웅 씨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런 분들을 보셨을 거예요. 경연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그 시절에는 정말 개성이 있었고 새로웠고 매력이 있었는데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평범해져 버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임영웅 씨는요, 미스터 트롯에서 진을 차지하고 이어지는 행보가 정말 훌륭합니다. 특히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뮤지컬이나 성악을 도전할 때는요, 가수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수들이요, 뮤지컬이나 성악을 도전할 때 이 목을 누릅니다. 목에 힘을 너무나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소리가 들리고 불편한 소리가 들리는데 임영웅 씨는 그런 거 전혀 없이 새로운 자기의 개성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임영웅 씨를 많이 사랑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뮤지컬 배우들도 너무나 좋아하죠. 실제 데스노트 여주인공도요,
저렇게 너무나 좋아하고요. 믿어야 해. 썩은 인간들은 없애는 거야. 믿어야 해. 썩은 인간들은 없애는 거야. 임영웅 씨의 최고의 장점은요, 노래를 너무나 편하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레슨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임영웅 씨처럼 노래를 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렇게 편하게 부르는 건요, 사실 타고나야 합니다. 성대도 근육이기 때문에 트레이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러한 모습들은요, 타고난 사람들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렇게 편하게 부르는 테크닉은요, 엄청난 성대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렇게 임영웅 씨처럼 부르려면 말하는 것처럼 노래를 부르는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합니다. 이것 꿈이 아냐. 지옥 같은 세상 뒤엎을 수 이것 꿈이 아냐. 지옥 같은 세상 뒤엎을 수 자, 편안하게 부르지만 표현해야 될 단어들을 다 표현해주고 있어요. 임영웅 씨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다 보이네요. 사로잡힌 영혼 비명을 질러도 하늘 거야. 하늘 거야. 와우, 이 부분도요, 너무나 훌륭하게 뮤지컬 발성을 잘 써주었어요. 저는 임영웅 씨의 앞으로의 행보 중에요, 박효신 씨처럼 뮤지컬에도 도전해보셔서 뮤지컬을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새로운 노래를 저렇게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하늘 거야. 이때 쓰는 테크닉은요, 윗등을 들어주고요, 상복부는 지탱을 해주고 하복부는 당겨주면서 하이노트, 고음을 잘 소화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기본적인 호흡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저러한 모습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저런 모습은요,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가요를 부르는 테크닉과 전혀 다른 테크닉이죠. 저렇게 탁월하게 부르는 모습은요, 임영웅 씨의 노력입니다. 각오했어 나의 희생. 각오했어 나의 희생. 자, 임영웅 씨가 부를 때 광대를 살짝 들게 되죠. 살짝 웃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저 모습은요, 소리를 밝게 낼 때, 소리를 가볍게 낼 때 쓰는 테크닉이기도 합니다. 저렇게 살짝 광대를 들어주게 되면요, 성대 접질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까랑까랑한 소리가 나오게 되죠. 임영웅 씨는 저러한 발성의 팁들을 너무나 잘 이용해주고 있어요. 만들 거야 끝까지. 만들 거야 끝까지. 자, 이런 중고음을 낼 때도요, 임영웅 씨는 전혀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아요. 저는 이 또한 임영웅 씨의 굉장히 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영웅 씨의 다른 노래들을 쭉 들어보니까요, 임영웅 씨는 표정의 변화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임영웅 씨의 매력이더라고요. 힘든 고음을 노래할 때도요, 편안한 표정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은 너무나 편하게 들을 수 있어요. 작은 아픔 뛰어넘어. 작은 아픔 뛰어넘어. 지금 임영웅 씨가 쓰는 발성은요, 지금까지 써오던 발성과는 다른 발성입니다. 지금 쓰는 발성은 비강을 조금 더 강력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다른 노래들을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다른 노래들에서는요, 말하듯이 마치 실크처럼 너무 부드럽게 편안하게 불렀다면, 이 데스노트에서는 강력한 성대 접지와 비강 울림으로 이 뮤지컬 노래를 소화해주고 있어요. 자, 너무나 훌륭하게 잘하고 있죠. 고음을 낼 때도요, 벨팅과 끝부분에서 비브라토를 섞어주면서 곡의 완성도를 엄청나게 높이고 있어요. 나의 손에 맡겨진 정의의 심판. 나의 손에 맡겨진 정의의 심판. 와우, 이 부분을 표현할 때도 상당히 고음인데요, 안정적으로 모든 단어가, 모든 가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이 딕션을 잘 살려주고 음정이 흔들리지도 않게 호흡을 잘 받쳐주면서 부르는 모습이네요. 세워볼까. 세워볼까. 와우,
호흡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아포지오를 유지해주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네요. 하고 했어 나의 희생 하고 했어 나의 희생. 임영웅 씨는요, 노래의 다이나믹이 너무나 훌륭합니다. 저렇게 휘몰아치던 부분을 부르다가 갑자기 피아니스모로 표현해주는 저런 부분은요, 굉장히 어려운 테크닉이에요. 내 몸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저런 부분에서 음정이 틀릴 수도 있고요, 음이탈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컨트롤을 너무나 잘해주는 모습이 상당히 훌륭해 보입니다. 손으로 만들 거야 손으로 만들 거야. 와우, 이런 부분도요 너무나 훌륭했어요. 방가성으로 가다가 진성으로 전환시켜주는 저런 부분들이요, 막상 해보면 엄청난 어려운 스킬입니다. 학생들이요 뮤지컬 곡을 공부할 때 저런 부분에서 삑사리가 그렇게 많이 납니다. 끝까지 저 끝까지 저. 와우, 이런 부분도 너무 훌륭했죠. 성대 스트레칭이 너무나 훌륭하게 되어 있어요. 저런 모습들은요, 평소에 발성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저런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진성으로 딱 붙이고 있던 성대를 스트레칭을 쫙 해주면서 음정을 올리는 건데 상당히 어려운 테크닉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모습을 보면서요, 노래를 공부한 저로서는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보통 대부분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사람들은요, 그 이후의 행보가 조금은 아쉽습니다. 대중들에게 새로운 것을 못 보여줘요. 그런데 저렇게 임영웅 씨처럼 겸손하게 학생의 자세로 돌아가서 도전하고 그 도전한 걸 성공시키는 모습을 보면 노래를 공부한 사람으로서는요, 너무나 기쁩니다. 그래서 제가 김호중 씨도 너무 좋아해요. 성악을 전공했지만 트로트를 부르면서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냈잖아요. 임영웅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영웅 씨도 본인이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발성을 공부하고 노력하면서 저렇게 새로운 모습, 또 새롭지만 너무나 매력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열광하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고 보진 않겠어 두고 보진 않겠어. 자, 노래를 부르는 중간중간에 임영웅 씨가 이 광대를 살짝 올리죠. 아까 광대를 올리는 테크닉이 어떤 테크닉이라고 했죠? 바로 노래를 좀 가볍게, 그리고 소리를 좀 까랑까랑하게 만드는 그런 테크닉이죠. 우리의 몸은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육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짝 광대를 들어주기만 해도 이 성대는요, 접지가 더 잘 되기 시작합니다. 임영웅 씨는 그런 이점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오직 나만 할 수 있어 오직 나만 할 수 있어. 와우, 이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오직 나만 할 수 있어. 와우, 너무나 잘했죠. 오직 나만 할 때 이 나에서 목을 살짝 긁어주면서 뮤지컬의 장점을 엄청나게 극대화했어요. 여러분, 임영웅 씨의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죠. 바로 뭐죠? 정확한 가사 전달입니다. 뮤지컬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임영웅 씨는 그걸 정확하게 해내고 있어요. 너무 훌륭하게 잘해줬죠. 여러분, 뮤지컬은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연기력도 돼야 되고요, 노래는 당연히 잘해야 되고요, 일주일에 수없이 올리는 그 뮤지컬을 소화할 수 있는 강한 목과 발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예술입니다. 임영웅 씨는 그런 뮤지컬을 이 데스노트를 통해서 완벽하게 소화해냈어요. 그래서 저기에 앉아있는 현역 뮤지컬 배우들도요, 기립박수를 칩니다. 왜일까요? 너무나 훌륭하게 해줬기 때문에. 자, 저렇게 현역에 있는 뮤지컬 배우들이 기립박수를 보내죠. 그냥 하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저들 눈에는요, 보이거든요. 임영웅 씨가 얼마나 노력을 했고 음악을 대하는 태도가 학생으로 돌아가서 정말 겸손하게 열심히 공부한 게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자기만의 장르를 만들어냈어요. 제가 오늘 임영웅 씨의 노래를 분석을 하면서 느끼는 게 참 많았습니다. 역시 노력하는 사람은, 또 겸손한 사람은 사랑받는구나.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임영웅 씨를 사랑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김호중 씨 노래 분석을 시리즈로 올렸었는데, 또 앞으로는 임영웅 씨의 노래 분석도 시리즈로 올라갈 거고요.
김호중 씨도 올라갈 거고요. 또 여러 가수분들의 훌륭한 무대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도 제가 분석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팬 생활을 하실 때 조금은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이브콜 엔터테인먼트 김규람 대표였습니다. 행복하세요.